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9월 6일 출제 시험을 봤던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11회 차가 되겠죠. 그 지난 10회와는 좀 다르게 좀 어렵다는 평이 좀 이제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됐었던 문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해당 보건 문제는 요 카페에서 핵심 문제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고시 기획에서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면 1과목과 4과목 는 이제 대부분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2과목, 3과목에서 각각 두 문제와 세 문제. 그래서 책에서 대부분 다루는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고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을 새로 내용을 좀 추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이제 사실은 요 깁스 샘플링이라는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으나 용어를 이제 본 도서의 269페이지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효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변수들 사이에 유의성을 이제 평가할 때 곱셈을 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이제 있을 때 그걸 반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교차 분석의 카이 제곱을 많이 쓰는데 횡과 열로 된 데이터에 대한 자유도 요거를 카이 제곱 검색 통계랑 언급을 했지만 자유도를 다시 설명을 하는 시계열 분석은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요 무빙 에버리지와 관련된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4과목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루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1과목에서 주로 좀 얘기가 돼 있었던 게 요 책임 회칙의 원칙의 훼손이 요즘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결과를 이용을 했을 때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성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이제 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문제를 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문제가 이제 또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표준 데이터 형식인데 쉽게 파싱하고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의 개방형 표준 파일 형식.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외도 문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외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평균 최빈값 중앙값 크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길게 꼬리가 있는 경우 로그 변화를 하게 되면 정규 분포 형태의 대칭형이 가능하다. 이번에 출제되는 문제 또 하나 특이점은 어떤 데이터의 변환에 대해서 로그 변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좀 키워드로 나온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스 플랫 문제는 여전히 좀 많이 출제가 이제 되고 있고요. 역시도 여기도 로그 스케일링에 대한 문제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소관계에서도 안 변하는 경우, 그렇죠? x분의 1인 경우 변하겠죠. 그렇죠? 나머지 경우는 뭐 그 값 자체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의 데이터 변환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도 분석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긴 한데 이거는 명확하게 0이면 두 변수 안에 성량적 관계가 없다. 플러스 1 우리 이제까지의 최대 범위인데 양수면 양의
하나의 독립변수가 증가하면 정석 변수 증가한다는 거고,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면 정석 변수 감소한다는 건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선형관계에서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0.7로 유의하다 이상이면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문제는 늘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림으로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깁스 샘플링이라는 얘기가 저희들 이제 269페이지에 그 설명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거의 이제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2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샘플 추출 기법이 마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방법의 메트로폴리스 헤스팅 기법, 퍼펙트 샘플링 기법, 리젝션 샘플링, 뭐 이런 확률 포분 추측, 즉 목표 변수가 아니라 목표 분포로부터 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마코프 체인 몬테칼로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깁스 스케일 샘플링 방법인데, 얘는 어떤 분포 기반의 어떤 상태 기반의를 이용을 해서 샘플을 추출하는 고도화된 기법입니다. 어떤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분포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기출문제랑 동일하게 해서 이 단위만 좀 바꿔서 보통은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모르고 표본 크기가 작은 경우, 좀 T분포를 이용을 해서 신뢰 구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와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3과목에서는 이제 이런 독립변수를 선택할 때 전진, 후진, 그 다음에 AI식 값 가지고 하는 거, 아까 이렇게 일본 사람이 만든 요거는 작아질수록 서프 변수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죠. 이런 변수 선택법에 대한 이해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교호작용은 상호 x 곱하기 y의 그 규칙을 반영을 해야 더 종속 변수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교호작용, 저희는 이제 도서에서는 곱하기 제곱이 이제 곱하기니까 두 변수 사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할 때 단순한 1차식이 아니라 2차, 3차식까지 고려해야 될 때를 교호작용을 고려를 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죠. 그죠? 다음에 이제 요 하이퍼 파라메타에 대한 개념은 늘 중요하다라고 하죠.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하는 거. 요 어떠한 결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요 편향과 가중치고, 요거는 사용자가 인공신경망에서 사전에 정의해주는 하이퍼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책에는 다른 하이퍼 파라메타의 종류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이퍼 파라메타에 대한 개념은 늘 해마다 기출문제로 나오는 거인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하는 공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 교차표를 이용해서 행과 열의 개수가 R과 C인 경우 하나씩 줄여서 곱하기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시계열 분석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많이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CF는 비정상성을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은 차분을 통한 추세나 비정상성을 좀 고려하기도 하는데, ACF는 자기 상관 함수로서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이 있느냐 비정상적이냐를 확인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제 이 시점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 방법으로서 데이터의 이제 시계열 패턴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예측할 때도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실 함수에서 손실 함수 최소화하는 어떠한 독립변수의 집합을 찾는 방법의 이제 경사하강법, 인공신경망 등과 같은 딥러닝에서 좀 많이 쓰는 기법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출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본도서의 415, 41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포함을 해서 그 복잡한 손실함수를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최소값을 찾아 나가느냐, 그죠? 그거를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경사하강법이라고 이제 하죠.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고 가중치를 조절해 나가는 거죠. 근데 미니 배치는 이제 전체를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배치에 대해서 한 번씩 그 스텝 사이즈를 옮겨가면서 가중치를 이제 하는 엔데일 기법이라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사하강법에서 사용되는 기법들 중에 네스트로프 가속 경사법 뭐 이거에 대해서도 그 뭐 모멘텀 방법을 이제 기초로 하지만 그 관성에 의한 그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그 어떤 모멘텀에 의한 이동 방법을 제한적으로 해동하는, 그러니까 일정 관성 방향 동안 먼저 움직이고 움직인 자리에 스텝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움직일지를 결정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손실함수에서 로컬 옵티마를 찾지 않고 최적 옵티마를 자꾸 찾으려고 여기저기 관성으로 이동하고 조금 이동하고 또 많이 이동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하고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 각각의 성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경사하강법에서 제한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내지는 기법들, 예를 들면 그 SGD, 모멘텀 방법, NA, 네스트로프, RMS, 아다그라드, 나담, 아다 델타 등 여러 가지 기법들이 파이썬이나 R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개념을 알아야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어댑티브 적응력 그레디언트 알고리즘, 요거는 이제 그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학습률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많이 변화되지 않는 것들은 크게 하고 많이 변화해왔던 변수들은 작게 하면서 학습 시간을 좀 조절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요 TF와 IDF는 보통적인 텍스트 마이닝에서 좀 많이 쓰는 건데, 요 값은 곱하기 해서 그 값이 높을수록 가중치가 높다는 좀 중요한 단어다라는 거죠. 좀 유사도가 높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교재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문서들 사이에 비교를 할 때 출연한 단어를 가지고 비교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비모스 검정도 이제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는데 데이터가 맞지 않거나 그 일반적으로 뭐 평균값 대신에 중앙값이나 순위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 경우 비모스 검정의 다양한 그 순위 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중앙값 가지고 하는 기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보통 이름을 이제 짓고 있는 검정 방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과목에서는 이제 혼동행렬, 오차행렬, 오분류포가 같은 의미인데 이번에는 이제 오차행렬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또 이제 출제를 좀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혼동, 오차, 오분류표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ROC 곡선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죠. ROC 곡선에서 오분류포나 뭐 혼동행렬 만드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죠. 보통 오분류표를 각각 계산을 해서 각각의 TPR, FR에 대한 한 점을 찾는 방법이 ROC 곡선을 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ROC 곡선을 가지고 어떤 한 점의 그 오분류표, 즉 뭐 양성인데 양성, 양성인데 음성, 음성인데 양성, 음성인데 이 개수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폴드, 일반적으로 홀다운 말고 K개로 나눠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검증하는 K폴드 그 교차 검증 기법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혹 좀 출제가 되고 있죠. 전체 각 제품, 둘 다 산 제품이 각각 산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이 그 다음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 같이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수박과 사과를 이제 비교할 때 수박을 구매한 사람이
사과도 구매하는 신뢰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체 5개 중에 수박을 구매한 사람의 수 분의 수박과 사과를 동시에 구매한 4개와 3개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신뢰도 뭐 외에도 여러 가지 리프트, 향상도 뭐 이런 개념이 늘 출제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도 개념적인 이해를 해야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 시계열 데이터나 뭐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는 파이 차트로 표현할 수가 좀 없죠. 파이 차트는 어떤 고정된 시점에, 특정 시점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심리적 요인이 좀 있죠. 그러나 이 정보에 대한 깊이나 그 시각적 요소를 무시하지 않고 최대한 반영해서 정보 전달의 효율성, 이게 인포메이션 그래픽이니까 다양한 기법들을 써서 표현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0일에는 10회가 좀 쉬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난이도 조절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출문제만 좀 자주 뭐 반복해서 풀고 내지는 외우고 이런 게 요번에 좀 한데 좀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반복적으로 뭐 암기가 필요하면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한 후에 이제 기출 문제를 정답을 보지 않고 여러 번 풀어보는 훈련을 한 응시자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적인 문제는 내년에 저희가 도서에 반영을 할 거고, 올해 이슈가 됐었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카페에서 접속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11회에 대한 주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